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약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원유에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원유 투자는 결코 만만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기초 지식을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원유 가격은 20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에 경기가 회복하면서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올해는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원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원유 투자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런 단어들입니다. 일단 땅속에서 기름을 뽑아내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증류 같은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기 전 단계에 있는 땅속에서 뽑아낸 그대로의 기름을 원유라고 합니다. 이런 원유는 수백 종류가 거래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3대 원유가 바로 WTI,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입니다. 3대 원유는 각각 미주와 유럽, 아시아 일대의 원유 가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유의 명칭은 원유가 생산되는 지역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WTI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어트의 줄임말인데요. 서부 텍사스유라고 불립니다. 이 원유는 미국 서부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 일대에서 생산됩니다. 브렌트유는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북해의 브렌트라는 유전에서 생산되고 두바이유는 중동 지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원유가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되기에는 각각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원유도 각각의 생산 지역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은 기름 속에 있는 유황의 성분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되는데 유황이 덜 포함될수록 공해 물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원유로 분류됩니다. 3대 원유 가운데서는 그래서 WTI가 가장 좋은 원유로 평가받고 실제로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대표적인 국제유가 지표로 쓰이기도 합니다. 브렌트유는 바다에서 나기 때문에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두바이유는 유황 성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원유를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두바이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대 원유는 각각 거래되는 곳이 다릅니다. WTI는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현물과 선물로 거래되고 브렌트유는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현물과 선물로 거래되고 두바이유는 중동과 싱가포르에서 현물로 거래됩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선물 거래가 가능하고 두바이유는 현물로만 거래됩니다. 여기서 현물 거래는 현재 시세로 거래 계약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반면 선물은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와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유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반면 두바이유는 선물 거래가 없기 때문에 중동의 국가들의 생산 전략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제 원유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가 원유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거나 원유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원유와 관련된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아무래도 ETF입니다. 원유 ETF들은 원유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유 선물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원유 선물은 원유를 실물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원유 선물을 샀는데 만기가 됐다면 원유를 실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유 선물은 실제 원유를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선물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물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5월물이다 이러면 6월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원유 선물을 거래할 때는 대부분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원유 선물을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만기가 긴 다음 월물로 교체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기가 다 되어가는 원유 선물을 만기가 더 남은 원유 선물로 바꾸는 작업을
바로 롤오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둬야 할 용어가 바로 콘텐코와 백워데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물 가격이 $70, 2월물 가격이 $73라고 한다면 선물의 월불 교체인 롤오버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품의 가격이 더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처럼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거나 만기가 멀수록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콘텐고라고 합니다. 이때 마치 원유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롤오버로 인한 비용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1월물 가격이 $70 선인데 2월물 가격이 $67이다. 이런 경우를 백워데이션 상황이라고 하고 선물의 월물 교체 시에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선물 시장은 콘텐코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만기가 더 긴 원유 선물의 가격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를 하면, 즉 만기가 더 긴 원유 선물로 교체를 하면 선물 가격은 상승한 것 같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원유 선물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용어와 기초 상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